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실 서울대학교 김도기 교수님 말씀 듣고 주시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원대학에서 김도기입니다. 저는 교원대학의 교육학과에 있으면서 세부적으로는 교육행정 분야에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명록 소장님이 제안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도 있고 전혀 모르는 분야도 있는데 그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행사가 박사님에게 오케이 되길 바라면서 하고 있는 일부분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소장님하고 저는 한 10년 정도 그 이상의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세종시민도 아니고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근의 청주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으니까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면 조금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특히 또 저희 대학원에 세종시에서 온 선생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세종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세종교육이 그렇게 대단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대한민국 교육 얘기하다 보면 경기도식 교육, 혁신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세종이 앞서가면서 전국 교육에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표방할 만한 또는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브랜드를 못 만들어놓은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명석 박사님 같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세종시 교육을 혁신을 해보겠다,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송 박사님의 의도 또는 아이디어에 저는 대체로 공감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합니다. 원래 제가 원고를 받은다고 오늘 간단한 거니까 조금 수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시면 다음부터 느끼시겠지만 송명석 박사님의 교육에 대한 생각들의 스펙트럼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게 우리 송 소장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옛날 같은 이중식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넓은 스펙트럼이 앞으로 교육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 정도 원고를 썼습니다. 원고 언제까지 내달라 해서 저는 원고 마감 시간을 지켰더니 제가 1번으로 됐나봐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가 됐는데요. 송 박사님이 여러 아이디어가 내는데 제가 그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견 또는 보탬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제가 생각하는 토론의 개념은 토론을 하는 거예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서 찬동하고 박수 쳐주고 이것만 해서는 토론자 역할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 생각밖에 못하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론자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좀 이슈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 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교육감을 꿈꾸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이 토론에도 이런 걸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송 소장님의 발표를 듣다 보면은 교육감 왜 나오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제물 중에 상당수가 지금 현재 세종시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을 인정해주고 또 동의해주고 하는 것이 세반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일부 교육력 문제 이런 걸 거론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하겠다, 잘하고 있다, 문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렇게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육감을 꼭 바꿔야 되나? 그럼 교육청을 왜 혁신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발제를 하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는 현재 세종시 교육청이나 세종시 교육 또는 세종시 교육관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종시 교육이 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교육력 조사에서 꼴찌를 했겠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시민들 잘못일까요? 학생들 잘못일까요? 선생님들 잘못일까요? 저는 교육청 잘못이라고 봐요. 교육청의 기능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 핵심은 교육감 잘못이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강하게 비판하고 그냥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왜 못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조사를 했어야죠. 예전의 조직에 비해서 세종시 교육청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또 어떤 사람을 불렀었길래, 예산을 어디에 했었길래,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비판해가지고 세종시 교육청을 잃어서는 안 된다. 세종교육이 바뀌려면 세종시 교육청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 보여서 앞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하신다든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실 때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쇄신 방안은 저는 제대로 내에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청을 이렇게 바꿔버릴 거야. 교육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핵심들이 교육 전문직과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굉장히 지금 인연 편향적으로 돼 있잖아요. 선발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런 것부터 나는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이거 하려면 교육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 보여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소장님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똑같이 못하신 것 같아요. 가끔씩 만나서 대화해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좀 약한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강하게 마음을 먹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교직원 역량 강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임용고시 선발에 대해서 계획을 나눠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또 찬찬히 따져봐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보시는지. 하나 아시겠지만 임용고시는 교육감의 생각만으로는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전국에 1차는 전국 수준에서 받고 있는 정책이고 2차에서 이제 세종시의 색깔을 입힐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고민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선발 방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종시에 필요한 교사는 다른 시도에서 필요한 교사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세종시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사는 뽑는 걸로 그치지 않고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기르는 데 대한 세종시 교육청의 의지나 또는 현재 역할이 없어요. 그 부분을 또 비판하고 싶습니다. 세종시에 대학이 없죠, 현재. 있긴 있죠. 있는데, 일부 대학이 있는데, 세종시 교육이 하려면 세종시에 훌륭한 선생님이 오셔야 되죠. 뽑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을 길러놓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문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럴 만한 지금 계획이나 여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세종시 교육청이 선발해서 좋은 사람을 내려가 쓰겠다 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또는 전국의 교사 양성의 훌륭한 대학을 만나가지고 우리 그 세종시에 필요한 교사를 함께 양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기 서울대도 계시고 또 저희 교원대도 교사 양성에 특화된 대학 아닙니까? 이런 대학하고 교육감님이 협약해가지고 세종시형 교사를 양성에 만들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비전도 교육감님은 꿈꾸는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 현재 세종시는 고등학생인데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양성하는 데는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좀 비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토론문에 썼는데요. 토론문에 썼는데 세종시는 학교들을 말하는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교육 실습 현장학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의 철학이 교사들에게 가산점 안 주는 거예요. 가산점 안 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가산주도 안 받는 고된 교육시설 현장학교 왜 운영해? 해서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니까 세종시에서 교육 실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실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치원 있을 때, 세종시 이전에 조치원에 있는 조치원 교육인데 조치원여고 이런 데다가 실습생을 보냈는데 이제는 못 보내요. 보내고 싶어도 세종시에서 안 받아줘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양성한 교사만 데려다 쓰는 것이 권리가 아니고 좋은 선생님을 함께 만들어내는 책무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성 소장님은 잘하시고 좀 좋은 교사를 양성하는 것부터 먼저 신경 쓰겠다. 그리고 더 좋은 선생님을 선발해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좀 폭넓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교사들 업무기가 이게 수십 년 된 얘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관련된 연구를 접했는데 70년대부터도 선생님들이 업무 아까 얘기했고 80년대, 90년대 지금 2010년대 아닙니까? 20년대 아닙니까? 여전히 해결 안 돼서 업무를 줄이는 일부터 하다가 이제 사람을 들여서 그들에게 업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안 줄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들여서 교무행정사 우리 소장님은 교육행정사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사람을 늘리면은 업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업무가 줄어들지가 않는데요. 오히려 내부적 갈등만 더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시당초 학교라고 하는 기관의 성격을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주로 교육만 관련된 일들을 하게 하고 여타 행정 업무나 비본질적인 일들은 아예 교육청 수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업무 경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제가 그 교사교육기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는 교사들이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교사교육기관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학생을 길러내면은 이제 현장으로 가죠. 현장으로 가서 이들이 교사가 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평생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평생 가르치는 직업인이지만 가르치기 위해서는 평생 배워야 되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평생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교사가 될 때도 대학으로 와서 배우고 교사가 된 경우에도 주로 대학 기관에 의존해가지고 배우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배움에 있어서 교사들 간에 배우는 일이 일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문 교사 교육기관을 교육청마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연수원이 있긴 하죠. 근데 교육연수원에 운영하는 구조를 보면 전부 외부 강사잖아요. 외부 강사 중에서 교사들도 있지만 또 대학에 있고 그런단 말이죠. 저는 교사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교사 교육기관의 교수로 임명해가지고 그들이 젊은 교사들 또 재교육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역할하고 또 이들이 대학과 협업해가지고 이 세종시에 필요한 교사 양성을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시켜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교단에서 일하다 보면 나도 교수가 될 수 있어요. 대학 교수 말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대학에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기관에 교육 전문 기관에 와서 몇 달 배워야 오히려 더 훌륭한 교사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서 세종시가 그런 교육기관을 최초로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사 교육의 방식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자율성 얘기를 하셨어요. 뭐 교사 자율성도 얘기하시고 학생 자율성 얘기하는데 사실 학교의 자율성의 핵심은 학생의 자율성이겠죠. 이게 선생님들의 자율성하고 일부 충돌할 수도 있는데 한계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서는 안 되죠. 절제된 자율성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적어도 내가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율성은 이거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기로는 학교 선택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게 최고의 자율성이죠. 세종시 같이 크게 넓지 않은 곳은 해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로 쏘이면 그 학교에서 수용을 못 하잖아요. 한 학교에서 수용을 다 못하니까 어차피 분산시켜야 돼서 학교 선택을 일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인정하나, 적어도 방과학교 프로그램 같은 거는 학교에 구분되지 말고,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이 그거 잘 하시다 방과학 프로그램이 열렸다 하면은 다른 학생들도 그 학교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택은 우리가 열어둘 수 있지 않나 싶고, 아까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유명한 선생님은 또 방과학에서 프로그램 열어서 소득도 많이 늘어나게 하고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을 병행해가지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이 선택 안 한 선생님은 방과 프로그램 열어둔지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선택제는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세종은 비교적 좁으니까 17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좁죠. 제가 잘 모르지만 울산이나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좁은지는 제가 확실한 판단을 안 쓰지만 비교적 접근성이 좋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선택지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정책 제안단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제안단으로 있는 건 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세종시의 여러 좋은 교육정책들은 교육청의 판단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학생, 학부모, 시민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주기적으로 받아가지고 세종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교육정책을 늘 만들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민 교육정책 제안단 같은 것들을 창설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있다면 그것을 발전시키고, 없다면 이런 것들을 창설을 제안해 봅니다. 제가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준에서 우리 서훈 소장님의 발제문에 기반해가지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보태거나 또는 이런 의견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섣불리 판단하고 잘 모르는 판단으로 소장님의 그 의견에 방해가 된다면 죄송하고요. 이 토론회를 기반으로 해서 소장님이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부담들을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